흔히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대장주 성격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전고체가 있고요. LFP가 있고요.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계 선두입니다. 단연 삼성 SDI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성장세도 가장 뛰어나고요. 23년 대비 24년 증가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에 관심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볼 때 지금의 가격 42만 원 전후 가격이 진입 포인트에서의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주식시장에 27년 있었던 것 같아요. 97년 3월 31일 날 제가 여의도에 첫 입사를 하면서 시장에 들어왔는데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주식을 잘한다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과 또 시장에 능동적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아마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한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의 장에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고 또 어떠한 무게중심을 둔 시장에 접근이 가능한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유롭게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R 리서치의 대표 김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좋죠. 왜냐하면 주식을 3, 4년, 5, 6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주식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22년 6월 23일 날 3,316포인트의 고점을 찍고요. 23년 그리고 24년 초까지 주식시장이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 2년여 동안 시장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 최근에 지수 2,700포인트 넘어가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는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올 한 해 시장의 긍정적인 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막연하게 느낌상 시장에 대한 뷰가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도까지 해서 63조 원의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해 하반기에서부터 31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기준으로 3년 매도를 하고 2년째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경제 상황이 정상 궤도로에 진입이 된다라고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내용은 최근 3개년 동안 63조 원을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하반기에서부터 31조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매도했던 자금에 대한 재매수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올 한 해 최소 20조, 많게는 30조 원 규모의 매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흐름에서의 내용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겠죠. 경제 성장률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IMF나 OECD에서 발표한 기준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2.2, 2.3% 성장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 1.4%였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경기 동향에서의 올 한 해는 작년에 선진국 중심,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중심의 경제 성장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신흥국 중심의 경제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올 한 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신흥국 중심의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표 상황을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최근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와 매수에 대한 규모를 제가 간략하게 흐름의 상황으로 이 표의 그림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흐름으로 올 한 해 시장 좋아질 것이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올 한 해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에서 최근에 금리 인하가 올해 3번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주 흐름에서는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에서의 내용들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금만 여러분께 전체 금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조금은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주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금시장과 통화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금시장은 채권과 관련된 금리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통화시장은 외환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 여러 번 앞으로 불러주신다면 좀 어렵지만 채권시장과 통화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말씀을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전에 오늘 우리 작가님이 질문하셨던 미국의 금리 상황과 앞으로의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관계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금리를 올해 인하하는데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존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금리 스탠스를 달리했던 부분들은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고용지표가 개선이 돼서 인하 시점을 늦출 수 있고 등등의 내용인데요. 연준에서 금리 상황을 결정하죠. 그리고 연준에서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상황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연준에서 현재의 시장 시점에서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많아질 것인지 또 달러를 찍어낼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유추해서 예상을 해보면 됩니다. 미국의 연준에서는 지난 코로나 상황 하에서 4,500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을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 비슷한 형태의 돈을 많이 정부에서 보내줬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4,500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이 과정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채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많이 얘기하죠. 연준 파월 의장이. 이 대차 대조표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4,500조를 시장에 공급을 했으면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매각을 통해서 달러를 다시 사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대차 대조표에 의한 매입과 매출에 대한 스퀘어 포지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 연준에서 아마 기억을 조금만 되살려 보시게 되면 지난해 연초에 파월 의장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는 2.5조 달러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이게 3,500조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 발행됐던 1,000조 그리고 지난해 3,500조에 대한 총 그로스 4,500조에 대한 채권을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해와 올 초까지 해서 대부분의 채권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상황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4,500조에 대해서 다시 채권 매각을 통해서 달러를 회수했다라고 판단이 되죠. 이게 양적 긴축 종료입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그러면 연준에서는 대부분의 채권을 매각했고 양적 긴축 종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제어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시점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수준에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연준에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러 약세로의 전환이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달러 약세로의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원달러 흐름 또한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원달러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 한 해 좋아질 수 있는 근거로서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금리가 인하하면 시장이 너무 좋을 것 같고 인하하지 않으면 시장이 너무 나쁠 것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해서 시장이 상승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지난 2008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금리 동결 시점이 있었거든요. 인상하고 동결되고 인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주시장이 좋았던 시점에서의 흐름은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의 주시장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동결되는 지점에서 주시장이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상승을 줬습니다. 이게 2008년도 구간에서 한 14개월 구간에서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
19년 이때에도 9개월 정도 동결이 됐었습니다. 이때도 40%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서부터 미국의 금리 동결이 유지되고 있죠.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동결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은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지만이 주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등치된 내용에서의 판단은 조금은 달리해서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차 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은 앞으로 진행되어질 것이고 상승할 것입니다. 제가 이건 느낌으로, 감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앞서 소개하면서 주시장에 오랜 시간이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시장의 흐름이나 패턴이나 반복적인 어떤 내용들을 판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그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준비한 자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께 쉽게 이해도를 가져드리기 위해서 2차 전지 업종과 시장에서 주류에 있는 업종의 종목 흐름을 한번 판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상단부에 있는 자료는 삼성전자입니다. 기간의 과정은 97년도에서부터 2006년까지의 반도체의 초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초기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2차 전지와 연동되어진 흐름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초기에 가격에 반응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초기 시장에서 특히 2000년 초중반 흐름에서는 미래 시대의 반도체는 우리 성장산업이다. 미래의 먹거리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670원, 680원 액면 분할 이후의 가격으로 판단해서 700원 정도 되는 주가가 무려 8,000원까지 주가가 단기간 내에 상승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아마 4,000원 내외 반토막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오는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반도체 미래 10년치 먹거리를 끌어다가 이번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건 당연하고 앞으로의 주가 상황 또한 이미 시세 대분출을 줬기 때문에 상승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의 반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반도체 시장은 4,000원에서 지금의 삼성전자 7만, 8만, 5,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연속된 흐름의 주가 하락과 상승의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과정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태생적으로 시작한 지점에서의 흐름은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서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2차 전지 초기 시장에서 상당한 상승에서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22년도에 과도기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확장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정체기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헬스케어, 우리가 바이오, 제약 업종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약 바이오 업종의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24년 동안의 주가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주가를 많이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판단해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아직도 바닥권이다. 시점상으로 판단해 보게 되려면 시기를 바로의 다음 주, 다음 달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지금의 주가 수준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전지 산업군의 전반의 흐름들이 개선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전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여전히 매력 있는 산업이다. 주가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의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닥 다지기 구간인가요? 많이 하락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때 삼성 SDI의 최근 주가 흐름을 상황을 보게 되면 바닥점이 3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단기 구간에서의 반등이 50만 원까지 나타났어요. 지금 42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 SDI가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간 다음에 42만 원이다. 중간 과정의 조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21만 원의 저점을 찍었고요. 2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8만 원이기 때문에 40% 가까운 주가 상승의 흐름이 최근 1, 2, 3월 달 안에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24만 원 내외의 주가 조정 상태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하락, 그러니까 과도한 하락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대표주 성격에서의 삼성 SDI라든가 에코프로비엠 주가를 보게 되면 바닥점은 이미 찍었고요. 단기 반등에서 고점도 한 차례 만들어지고 조정의 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다. 단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서 깊이가 29만 원에서 24만 원, 50만 원에서 42만 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조정의 폭이 확대되었긴 하지만 지금의 조정폭이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서의 가격 진행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장기 투자가 언제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앞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이라고 한다면 3개월 내외를 중기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는 한 달 내외에서의 흐름을 단기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그 판단을 현 시점 바닥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중기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달 내에 흐름의 전환, 그러니까 흐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내에서 고점이죠. 그러니까 삼성 SDI는 최근 내에서 50만 원 고점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내에서의 고점이 29만 원이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그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 관점에서 이들 가격의 흐름을 돌파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장기가 아니고요. 중기적 관점, 3개월 내에 최근 내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그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매 시점,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도했다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딱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물타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드업 전략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현금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그리고 2차전지 선호업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통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신다라면 3개월 내에 저는 고점을 돌파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할 수도 있고 추가 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 어떤가요? 에코프로가 이제 그 액면 분할 이슈가 있죠. 에코프로 BM은 거래소 이전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상황 하에서 에코프로는 거래 정지에 들어갈 거고요. 4월 말까지 거래 정지 이후에 4월 말쯤에 재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액면 분할을 했을 때의 주가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에코프로만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흐름을 전제로 해석하기보다는 과거의 시장 내에서 액면 분할을 했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그 비슷한 근사치 해답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주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지거나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액면 분할을 대형주들은 하게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고요.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애플도 액면 분할 다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애플도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현상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 얘기고요. 국내 얘기로 들어와서 액면 분할한 대기업 군단에서의 대형주 형태 가격이 어떠했느냐. 대표적인 케이스로의 삼성전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 내에서 액면 분할을 하고 주가 흐름이 나타났던 종목 중에서 카카오가 있겠죠.
한 2년 전에 액면 분할이 진행되었던 시점에서의 가격이 1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 이때 55만 원이었거든요. 5대1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11만 원이었던 게 유동성이 공급되고, 물론 그때의 시장 상황도 나쁘진 않았지만 이게 11만 원 주가에서 16만 원, 1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는 액면 분할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소형주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 대형주의 액면 분할을 했던 이후의 주가 상황은 통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그거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해외 증시에서도 이러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액면 분할한 에코프로의 주가는 액면 분할 거래 정리 이후에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주가 상황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개월 내에 주가 상황의 반전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본다면, 오히려 거래 정지 기간에 다른 2차전지 업종 종목들이 올라가고 재개가 됐을 때 주가 상황이 단기간 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습에서의 상황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그룹주죠. 이거는 접근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신문을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지난해 가장 최선으로 진입을 하셨던 종목이 포스코 관련주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포스코 관련주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도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포스코 관련주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4종목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좌측 상단에 있고요. 좌측 그 우측면에 상단부에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대주주 지분율을 많이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과도해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요, 너무 작아도 휘둘림이 크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의 대주주 지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면 30에서 50% 사이에서의 대주주 지분율이라고 한다면, 시세 집중화 현상 때 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과정에서 흐름들, 이러한 맥락에서 주가가 가벼이 잘 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대주주 지분율이라고 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주라고 그래서 과거에 80년대 많은 그 지분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그 공모를 해서 진행했던 회사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같이 포스코의 그 지분율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사주, 우리 사주죠.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펀드는 주로 외국계 펀드입니다. 블랙락이나 시타델 같은 연금 펀드들 또는 헤지 펀드들이 대략 전체 2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주주 회사가 아니고요, 정부 지분이 많이 참여되어 있는 공기업화된 형태의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들의 지분율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가 6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는 포스코 홀딩스가 마찬가지로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홀딩스가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스코 내 자회사들은 포스코 홀딩스가 60에서 7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정부 지분이 많이 참여된 기업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들은 정부 지분 성격에서의 공기업화된 기업의 형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공기업화된 형태의 기업의 주가가 가볍진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사전지와 리튬 가격과 광산 개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관련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2차전지 관련 종목에 지금 현재 투자되어 있는데 그 포스코 관련 종목들에 대부분 집중화되어 있다라고 판단했다,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한번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전제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흐름들은 3개월 내 중기 투자 관점에서 주가의 개선된 상황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기업화된 포스코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저는 그 사기업 또는 관련한 그 2차전지의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할까. 주가의 탄력적 측면에서
정부 지분이 높은 기업들의 좀 무거운 흐름의 주가 흐름보다는 좀 가벼운 우리가 주식 투자는 최소 비용으로 최도 효과, 효율적 자산 배분이 기본 주식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교체 매매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포스코 전반에 대한 관련주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내용으로, 교체 매매로. 요즘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네, 2차 전지 내에서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삼성 SDI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셀사이기도 하지만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대장주 성격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전고체가 있고요. LFP가 있고요.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계 선두입니다.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되는 내용에서의 진행이죠. 과거에는 2차 전지 업종이 움직일 때 LG화학의 셀사,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겠죠. 자회사니까. 이게 1등이라고 평가를 했고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의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여기에 반응하는 주가의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테슬라이든 그 전기차 시장이든 우리가 포화, 뭐 정체 등등의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사업은 확장 단계에서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전기차 내에서 국한되어서 우리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뿐만이 아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기타 여러 운송수단과 여러 이용도가 많은 이 배터리 산업으로 확장되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기차로만 국한되어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180만 대 테슬라 전기차를 생산 판매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매출 구조 측면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30%는 슈퍼차저라고 해서 우리가 충전 사업과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이 30%인데요. 7대3 구조로 지난해 매출 구조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전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성장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에 슈퍼차저와 에너지 저장 장치는 40%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성장시키는 성장 추동력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 산업은 과도기적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산업 구조는 당분간의 영역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의 상황 하에서 이 기타 서비스라고 하는 슈퍼차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이 훨씬 더 혁신적으로 커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산업은 또 테슬라는 주가가 움직이고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기존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배터리 산업을 판단했을 때 양극재와 셀사에 대한 주가 관심도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 올해 한 해에 있어서는 한계치, 일시적인 한계치에 봉착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창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 SDI의 전고체,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양산은 2027년부터 양산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LFP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그동안 시장을 완전하게 점유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고가 그리고 질 좋은 상품 위주로의 3원계 배터리 위주의 산업을 가져갔다 온다면 또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그 시점 상황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LFP 시장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3원계뿐만 아니고. 그래서 LFP 시장에 가장 빠르게 접목시키고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ESS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그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의 개선은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는 새롭게 진행이 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LG 솔루션보다 그리고 가벼운 종목 내에서는 이제 LFP 관련한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아직은 가벼운 종목 내에서 LFP와 밀접하게 관련도를 가진 종목이 몇 종목 없습니다. 아직 산업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 성숙 단계도 아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큰 회사는 삼성 SDI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작은 회사들은 현재 발굴되어지고 있는 관계에서의 진행이고 CIS 같은 경우는 관련한 LFP 관련해서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심권 내에서의 흐름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SDI 관련해서 내용인데요. 여기 함께 그림을 보시게 되면 국내 이제 셀사 3개사가 이제 탑 10 안에 들어있는 회사입니다. LGL 솔루션이 단연 국내사 중에서 1위고요. 그리고 전체 탑 10 중에서는 CATL이 이제 전 세계 1위긴 한데 이 23년 기준으로 해서 성장성이 보여줬던 기업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단연 삼성 SDI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성장세도 가장 뛰어나고요. 47% 성장을 했습니다. 1위였던 CATL도 44%고 LG솔루션은 20%대입니다. 그리고 점유율 자체도 증가하는 23년 대비 24년 증가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ESS 성장세와 그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 SDI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42만 원 내외의 가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에 관심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볼 때 지금의 가격 42만 원 전후 가격이 진입 포인트에서의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이슈 있으실까요? 2차 전지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뭐냐면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출 데이터가 숫자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 산업의 수출 데이터는요. 지난 한 해 위축된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그로스로 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2차 전지 수출은 100억 불 정도 했습니다. 22년도에도 100억 불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2년도는 99억 불, 23년도에는 98억 불을 했는데 한 해 동안 한 100억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전반의 흐름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수출 수준에서의 상황이 하반기로부터의 수출이 위축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지난 11월에 2차 전지 수출은 8억 불이었습니다. 12월에 7.9억 불이었습니다. 1월에는 이 수출이 확 떨어져서 5.9억 불까지 내려갔습니다. 2월에는 7.1억 불이었고요. 3월에는 데이터가 7억 불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개선되지 않았죠.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수출 산업에서의 상황이 개선되는 지점에서의 수출 데이터는 8억 불 이상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출 데이터가 아직 개선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그쯤에서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2차 전지를 좋아하는 그 투자자 집단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2차 전지 업종을 대부분 매수하는 집단은 개인 투자자고요.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객 예탁금이 늘어야 됩니다. 고객 예탁금은 최근에 55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환경은 만들어졌어요. 돈은 시장에 충분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화된 개선된 내용이 발현되면서 발표가 되게 되면 바로의 흐름이 진행되겠죠. 이러한 내용으로 2차 전지 업종의 흐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판단해 봐야 되는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전기차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가 테슬라의 이제 우리가 보통 전기차 판매 대수, 생산 대수를 판단해서 최근 부정적 견지에서의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 5년 내에서의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판매 대수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4년 전에 한 50만 대 연간 단위로 생산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0만 대 생산 판매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400불 상황의 고점을 찍은 시점도 90만 대를 생산 판매했던 시점입니다. 왜? 50만 대 수준에서 거의 배 수준으로 생산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세가 두 배로 성장한다라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주가가 400불 고점을 찍었어요. 90만 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130만 대 생산 판매를 했습니다. 90만 대에서 두 배가 되면 180만 대가 되어야 되는데
130만 대 수준으로 생산 판매됐죠. 이것도 많은 건데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이때부터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는 180만 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하기로는 210만 대인데 테슬라의 최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인도 대수가 최근에 40만 대 초반을 예상을 했는데 35만 대로 줄었다라고 보통 시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50만 대, 90만 대, 180만 대, 360만 대 이렇게 두 배 성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테슬라의 그 전기차 생산 판매 대수 차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도 비슷한 형태의 매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요. 50만 대, 90만 대, 130만 대, 180만 대, 210만 대. 이 수준에서의 성장세 또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생산과 판매 대수에 대한 과도기적 흐름으로 지금은 부분 정체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기차, 2차전지, 양극재 등등등 이 산업군에 대한 스펙트럼은 넓어지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ESS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뉴스를 세밀하게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또 산업군에 대한 넓은 확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하나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반도체 2000년 초반에서의 성장 속도와 그 시장에서 활용도를 설명드렸었죠. 이때 부정적인 그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들의 강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반도체가 좋은 건 알고 있겠지만 반도체에 사용되는 PC가 컴퓨터라고 하는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각 가정에 PC가 모두 보급이 되게 되면 대략 1000만 대, 800만 대 PC가 보급되면 그다음부터 반도체가 사용 그 범위가 넓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 또한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반의 흐름이었습니다. 2000년 초반. 그런데 2000년 중반에 뭐가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확장성이죠. 스마트폰은 3년 주기로 휴대폰을 교체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겠어요? 데이터 센터.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 정보 교류를 하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가 아는 데스크탑에 국한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근시안적인 사고 자체가 시간이 바뀌면서 확장 속도를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이 이렇게 커진 거죠. 우리가 배터리에 대해서 자동차에만 사용된다라고 국한되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앞으로의 그 산업은 미래 산업은 혹시 우리 작가님 미드나 영화 혹시 자주 보시나요? 네, 종종. 넷플릭스에서 삼체라는 드라마 혹시 아직. 저는 저 애하고 저희 큰애가 이제 대학생인데요. 애하고 다른 부분은 코드가 잘 안 맞는데 영화를 보는 관점에서의 코드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SF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리학이 가미된 SF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삼세가 이제 그 SF물이면서 물리학이 그게 포함된 그 미국 드라마입니다. 전 1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 차지하고 미래 과학, 미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미래 과학은, 미래 기술은 무선 충전과 속도라고 합니다. SF물이기 때문에 최근의 과학 상태에서 우리가 지구가 급진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래 기술은 무선 충전과 속도가 규정되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미국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삼성 S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고체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휴대폰에 대해서 우리가 무선 거치대 충전을 하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은 거치대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부스, 그러니까 전화 박스 같은 부스를 지나갈 때 자동차 충전이 1초, 2초, 3초 만에 되어버리는, 그리고 모든 기구에 대해서 어디에 거치하거나 어디에 올려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터미널을 통과했을 때 충전이 되는, 그리고 무선 충전이 되는 이런 이제 무선 충전과 속도에 대해서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고체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I의 전고체 부분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산업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이산지에 대한 산업군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각도로의 진행과 발전이 되어질 겁니다. 좀 전에 그 반도체를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산업으로의 확장 단계에서의 그 진행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간 내에 배터리,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를 넓히게 되면 확장 속도도 넓어진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산지 업종에 대한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분위기 어떤가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주식은 한없이 끝없이 영원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단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것이죠. 상승하는 과정은 상승은 길게 하락은 짧게, 하락하는 과정은 하락은 길게 상승은 반등은 짧게. 이게 상승과 하락의 기본적인 흐름들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AI 반도체입니다. 관련주들이죠. 그러면 이 두 섹터의 두 종목의 흐름이 좀 더 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현 시점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일단은 현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의 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은 고점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는 앞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한없이 끝없이 가면 좋겠지만 일정 수준에서의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삼성전자의 지금 85,000원, 86,000원, 84,000원의 가격은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수 3,000포인트 수준에서의 가격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의 지수적 측면에서 지수는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 방식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포지션의 규모가 16%, 17%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도 일정 부분 올라가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100원이 올라가면 지수는 0.8포인트가 올라가야 되는 게 이 등치된 가격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탄력적인 반면에 지수는 머물러 있죠.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시가총액 2, 3, 4, 5, 6, 7, 8, 90 종목들은 아직 지수적 관점에서 2,500포인트, 2,400포인트, 2,600포인트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을 판단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더 멀리 갈 것인지 아니면 2,400, 2,500, 2,300, 2,600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더 상승 각도가 가파를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판단해도 이 해답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수는 머물러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정체돼 있으면서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빠지고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도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 주가 흐름을 판단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툴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상단에 있는 그림은 종합주가 지수 그림이고요. 하단부에 있는 그림은 삼성전자의 주가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어떤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냐면 주가 하락을 할 때는요. 삼성전자와 종합지수는 동조화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버티고 있고 지수만 빠지진 않습니다. 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의 경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지수가 상승할 때는 좀 다릅니다. 하락할 때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주가 하락을 하지만 상승할 때는 먼저 가고 나중에 따라가고 이 차별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최근 내에서의 상황만을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께 예시로의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캡처한 내용인데요. 지난 2018년도 흐름에 있어서도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여기서 먼저 지수의 가격의 고점을 찍었죠. 2017년 11월에 삼성전자의 가격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좀 늦게 탄력을 받았고요. 늦게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2월 삼성전자의 조정 시점 흐름까지 또 종합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죠. 21년 상황에서 지수 3,316포인트 이 고점을 찍는 6월 25일 이날의 지수 흐름도 삼성전자는 이미 21년 1월에 고점을 찍었고요. 지수는 6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85,000원 주가 수준에서의 종합주가 지수는 3,000포인트 수준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3,300, 3,500, 4,000포인트 수준까지 계속 끌고 올라가기보다는 삼성전자는 먼저 올라와서 산 중턱까지 올라와서 쉬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뒤늦게 출발한 동반자들이 이제 그 중간 단계까지 올라와야 되는 과정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률 게임으로의 종목 선정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산중턱에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쫓아 올라가는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정체 또는 일부 조정, 흔들림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AI 반도체, 한미 반도체 비롯해서 AI 반도체의 주가 흐름이 이제 또 중요하겠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AI 반도체 가장 그 선도주라고 기준이 되는 종목을 뭐 하이닉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엔비디아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AI 산업이 확장되는 거고 AI 산업은 곧 후공정의 관련주들이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최근까지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고점은 970불이고요. 5월 22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실적 발표 상황에서 모두가 실적이 좋을 거를 알고 있었는데 실적 기준치보다 20% 이상, 그러니까 200억 불을 예상을 했는데 220억 불, 무려 10% 이상의 실적치 증가되는 서프라이즈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 이후에 탄력을 봐서 970불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 어떠합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또 올라가지도 않고 900불 내외에서 위아래 구간에서 흔들림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 테슬라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50만 대, 90만 대, 130, 180, 210만 대 과정에서 파격적으로 50만 대에서 90만 대 갈 때는 주가에 탄력이 나타났지만 이후에 성장세가 약간 무뎌졌을 때 주가는 오르내림의 과정에서 흔들림이 조정으로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가 고점을 찍는 과정에서의 기간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고점 찍고 바로의 하락이 아니고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고점은 400불, 저점은 뭐 350불 정도 고저점을 6개월 동안 오르내림의 반복 과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선도주라고 하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5월 22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도주가 정체되어 있는 흐름에서 AI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주가의 상황에서 이들 종목이 고점을 탈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 버티거나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이긴 하나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횡보 국면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 산 중턱에 올라왔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의 어떤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11만 전자 얘기가 있던데 대표님 의견은 다르신가요? 아니죠. 제가 앞서 모두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올 한 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20조에서 30조 정도의 주식 매수 규모가 진행이 될 거고 삼성전자는 3,000포인트에 준하는 가격 진행에서의 상황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의 가격 수준은 2,500포인트, 2,400포인트, 2,600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최소 2,800, 2,900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겠죠. 그 과정에서의 상황은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규모에 대한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와 지분율을 통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종목을 접근할 때 삼성전자의 실적과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너무 좋아서 그 주식을 마구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접근이 쉬운 삼성전자를 사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몇 %인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과거 흐름과 지금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통해서 얼마를 더 살지에 대한 판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6조 원을 외국인이 샀어요. 지분율 측면에서는 49%에서 지금 56%까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 최대치는 물론 최대치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과거 10년 내 60% 수준, 59% 수준이 최대치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난 7, 8개월 동안 16조 원을 샀던 삼성전자를 추가로 더 사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대표 종목을 일정 구간에서 흐름에서 매수를 통해서 지분 확보를 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해서 다 유지했죠. 그렇다 본다면 추가적으로 아직 덜 샀거나 안 샀거나 사야 되는 종목들을 더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적 관점에서 3,000포인트 와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 측면에서 56% 수준에 육박했다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보유 비중 한도 최근 10년 내에서 상단부에 와 있다는 점,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상승, 10만 전자, 11만 전자를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나머지 종목들이 쫓아와서 3천 수준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에서 일정 부분이 채워지게 되면 그 이후에 하겠죠. 그래서 하락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AI 반도체는 하락의 관점이겠지만 삼성전자는 횡보 내지는 지금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산 중턱에 와 있는 후배들을 기다리는 동반자를 기다리는 이 형태에서의 정상을 탈환하기 위한 나중 과정이 남아있죠. 그래서 10만이 갈지 11만이 갈지 12만이 갈지 모르겠으나 단기간 내 3개월, 4개월, 6개월 내의 흐름에서 그 가격을 실현하기는 조금은 쉽지 않다. 나머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좋았는데 앞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치를 판단해 보게 되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해당 일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반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을 판단해보면 7만 원 수준에서 8만 5천 원까지 무려 20% 가까운 단기간 내에 주가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실적은 다들 좋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좀 더 좋게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은 좀 더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3분기 실적도 2분기가 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치에 대한 기대치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D램 가격이 올라갈 때 최초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주가에 대한 반영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22년도, 21년도 말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기가 가장 좋았던 삼성전자 분기당 매출 7조 원을 발현시켰던 이 시점에서의 가격 진행이거든요. 그렇다면 2분기, 3분기에 매출이 좋아질 것을 반영을 해서 미리 가격의 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지금의 수준에서 좀 더 진행이 되는, 환경은 좋아지고 전체 분위기는 좋아지겠지만 가격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여기서 뻗어나 10만, 11만 가기보다는 여기서 좀 쉬어주고 이후에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투자를 늘렸는데 투자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과 관련된 또 환급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반도체 시장에서의 규모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쪽의 수요도가 최근까지는 긍정적으로 발현돼서 그나마 이 실적을 마련됐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의 50%는 중국 쪽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시장의 상황이 개선이 될 때 수익성 측면과 매출 구조 측면에서의 확장성을 가진 내용들이 나타나겠죠. 투자는 최근 내에서의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TSMC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미국 투자를 계속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공장을 지어서 그 공장을 통해서 세금을 할인받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흐름인데 좀 길게 본다면
이 치포 동맹이라는 반도체 그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따져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1억 이상의 그 신규 장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거를 뭐 보고를 해야 된다 등등등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궁극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화해 제스처에 진행이 되어질 때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갈 수 있고 12만 원 갈 수 있는 환경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시그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뭐 대선도 있고 중국의 경제 그 PMI 지표에서의 개선점이라든가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중요도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차를 두고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10만 전자 언제까지 갈까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6만 원. 그러니까 지난 연초에 삼성전자가 5만 1,000원 수준에서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6만 원까지 겨우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7만 원이 정말 바라보기에도 너무 멀 가격이었거든요. 7만 원이. 7만 원에 도달했어요. 지난해. 그리고 8만 원을 넘어서 8만 5천 원까지 왔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5만 원에 출발해서 8만 5천 원까지 한 60% 되나요? 6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8만 원대의 가격을 이미 찍었고요. 그리고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팽배했을 때 그 상황을 돌이켜 본다라면 지금의 8만 전화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그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총에 삼성전자 주주 권리 그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가진 투자자 수가 46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7, 8개월 전만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550만 명이었습니다. 2등이 카카오고요. 3등이 현대차인데 110만과 60만인데 삼성전자 주주가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550만에서 460만으로 무려 100만 명의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지쳤다라는 거죠. 5만 원에 6만 원에 7만 원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니까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건데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투자하신 분의 투자 성향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단기 투자자들은 아니세요.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셨던 종목이고 그 초기에 생각하시던 초심의 내용대로 가져가신다면 틀림없이 수익 나실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분위기 어떤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치고 나가면서 정체된 흐름이거든요.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제가 앞선 프로그램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널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전후로 해서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정체된 가격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본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 판단해 보게 된다면 하이닉스는 지금 18만 원, 19만 원 요 수준에서의 가격이 당분간에 의해서 등락의 과정이 진행되는 가격 차이고요.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하이닉스에서 탄력도는 뒤떨어졌지만 이후에 실적 발표 기준으로 해서 8만 5천 원까지 와서 8만 5천 원 전후로 한 가격이 앞으로의 등락차의 가격의 수준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현 수준에서의 주가 수준이 당분간의 영역에서 유지되는 가격에서의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반도체 중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기업이 있을까요? 최근에 시장에서 또 뉴스에서 모든 채널에서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가 모든 시장에서의 화두를 딱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보유를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의 지금 투자자들 입장이시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을 편입을 하고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 시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십니다. 뭐냐면 반도체 섹터에서 흐름은 소부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에요. 장비주들은 후공정 단이고요. 후공정 단에 있는 종목들은 주로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단기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서 한 열흘 사이에서 흐름에서 주가를 보게 되면 소재단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컴, 솔브레인 같은 종목. 그러니까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도 일정 부분 올랐습니다. 부품주들은 이전에 먼저 올랐죠. 그렇다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일정 수준에서의 가격차의 상승률이 진행됐고 당분간에서는 현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모습이 나타날 거고 소부장 단에서의 종목들 또한 돌아가면서 주가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장비단, 그러니까 AI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가격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앞서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은 D램 반도체와 연동된 흐름들이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보다는 기간화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존의 파운드리 관련 반도체 종목들의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파운드리 관련 반도체 회사의 종목이 무엇이냐? SFA 반도체, DB 하이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의 반도체 흐름은 완성체 회사의 삼성 하이닉스와 소부장단의 부품 장비 소재주들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주문 생산을 받는 형태에서의 업을 추진하는 회사들, DB 하이텍, SFA 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그러한 파운드리 관련한 그 업을 추진하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보다 좀 작은 회사들이거든요. 이 회사들은 지난해 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치가 개선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어서 AI와 관련되지 않았고 산업 전반의 흐름에 개선되는 상황에 주가가 반영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주가 상황에서의 측면 또한 여전하게 최근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바닥이라고 하는 흐름에서의 가격 차가 계속 그 횡보 흐름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격에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산업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레거시 반도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레거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 시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주시장의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 마찬가지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계속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의 열거한 내용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것이고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주요한 내용에서 여러분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경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중복이고 같은 내용이긴 하겠지만 상승과 조정을 반복적으로 거쳐가면서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올 연말까지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 우상향하는 패턴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다. 뉴스에서 좋아진다 그랬어. 또 방송에 나온 누가 반도체 좋아질 거라고 했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합니다. 주기 산업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왜 주기 산업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3년, 길게 보면 4년을 쓰면 이게 이제 배터리 용량이 작거나 신모델이 나오거나 또는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해야만 하는 주기가 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3, 4년을 주기로 해서 산업이 팽창, 수축 이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2018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좋았을 때 반도체 주가들이 좋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2017, 18년도에 굉장히 주가 좋았습니다. 이때는 미국의 그 정부 행정기관의 PC를 다 교체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래서 미국의 그 PC 수요, 그러니까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3년 주기로 해서 2021년도에는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 반도체 교체하고 중국의 휴대폰 교체 주기가 도래를 했어요. 주가 좋았어요. 21년도에 3년을 더하면 24년이죠. 지금은 AI 이슈도 있고 주기 산업 측면에서 반도체 사이클의 확장 국면에서의 시점에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듯이 반도체는 업황이 계속 안 좋고 계속 좋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정 시점에 좋았다가 나빴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불황에도 계속 투자를 했던 이유가 어차피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불황일 때 투자를 해서 2등, 3등, 4등 기업에 대해서 배제하고 1등으로 유지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 어떤 전략적인 사업적 마인드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지난해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계속 투자를 했던 것이고요. 이런 사이클 산업 차원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당연히 반도체 산업은 이제 초창기에서의 확장 국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ETF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ETF는 위험을 분산시킨 투자 방법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안 쓰고 시장이 애매하고 불확실성이 클 때는 ETF, 다양한 종목의 스펙트럼으로 상품을 구성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산업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얘기하고 있어요.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그럴 때는 ETF보다는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게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ETF,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ETF. 하지만 시장이 긍정적인 내용의 상황이 확률적으로 높을 때, 그리고 반도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개별 종목. 그래서 저는 ETF보다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부장도 아니고 일정 수준의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반도체 종목 내에서 여전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산업의 변화에 따른 성장이 진행될 수 있는 말씀드렸던 SFA나 DB 같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다른 데서도 이제 한 번, 두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2년, 3년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폭, 계좌의 상태를 보면 손실폭이 꽤 나온 상태에서 현 시점이라고 대부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올해 시장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투자해도 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걱정이 앞서요. 하락할 때는 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빠지는 것이니까. 체념하거든요. 올라갈 때는 매수가에 다 왔는데 팔아야 될까? 걱정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끝까지 주식 투자는 끝까지 먹는 게 아주 잘하는 최고의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그간의 손실 본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꼭 성투하시고 손실 보전하시고 수익까지 만들어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